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또 상당한 그 지수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거 상상을 한번 좀 해보면 좋겠는데,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 들어온다? 상상하기 조금 힘든 얘기예요. 한국의 자본시장의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상법 개정으로 꾸준히 올라서 자본의 로테이션도 자본의 로테이션에 촉발되는 계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한국에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이 좀 어렵긴 한데, 그런 것도 좀 하려면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제껴놓고 있는데 배당 분리과세 받아야 돼요. 아, 배당 분리과세까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저는 아직 자본의 로테이션이 진짜 그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상속할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말고 그동안 나쁜 짓 하게 만들지 말고 배당 꾸준하게 뭐 매달 하든지 분기 하든지 반기 하든지 연말에 한 번 하든지. 대주주들도 돈이 없잖아요. 배당 분리과세 해서 종합과세 하지 말고 딱 조금만 떼고 나머지는 시장 파이를 키워서 세원은 확보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배당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1.3% 4% 이 정도일 거예요. 평균 총 배당률이.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은 한 1.5%대로 떨어지고 주가가 현찰하면 한 1.9%, 2.0% 이 정도까지 가요. 근데 그거 자체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되게 낮은 거죠. 그러니까는 중국보다도 낮으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 분리과세 해가지고 나 상속 대신 증여 대신에 이걸로 해야 되겠어라고 마음 먹어가지고 배당을 본격적으로 하면 배당이 예를 들어 2배 늘어나면 그때는 세수가 들겠죠. 우리가 주가 밸류에이션 하는 이제 모델이 있어서 배당 가지고 하는 모델도 있어요. 배당 성장 모형 뭐 이런 방법론도 있는데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 밸류에이션은 당연히 올라갑니다. 아,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로테이션 측면만 아니라 시장 자체 또 올라간다. 그것 때문에 탄력받아가지고. 또 상당한 그 지수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치주라고 하면은 전부 다 저 PBR 주잖아요. 뭐 0.2에 처박혀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당에서는 0.8 얘기를 하는 당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배당을 많이 하면요 자기 자본이 이렇게 쌓이지 않고 계속 쌓이긴 쌓여도 천천히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좋은 거예요. 은행에 넣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으면 주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베타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보면 시장도 올라가고 올라가는 만큼 이 회사도 조금씩 올라가네. 그리고 중간에 빼먹던 이런 아주 안 좋았던 이런 관행에서 그런 게 빼먹는 게 없어진다? 그러면 자체 이익도 좋아질 거고 이익 좋아지는데 거기다가 또 배당 성향까지 좀 더 줘. 그러면 양쪽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나중에 보일 수도 있겠다. 너무 제가 이상론적으로 아니면 낙관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가야지 누가 주식시장 들어와서 주식 투자하지 하겠습니까? 지금 같아서는. 다 욕하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따져보면 법도 개정이 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가 이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되면 자본의 한국 시장에서 근원적 이동까지도 아마 가능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던 게 이제 없어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지주사의 디스카운트 상당히 깊었던 것도 지금 서서히 지금 줄여들려고 하는 거고, 다른 이제 가치주 지금 보면 저 PBR주 있던 것들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보이잖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움직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상법 개정이나 뭐 추가적인 구체적인 것들이 더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더 올라갈 여지가 있겠죠. 그걸 펀드들이나 투자가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뭔가 노이즈를 내고, 그런 저는 마찰적 기간이나 마찰적 시간은 어쩔 수 없을 거라고 봐요. 자본시장이 좋아지고 나라가 좋아지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그게 없이 그게 갈 수가 있나요? 그러나 빨리빨리 선제적으로 아니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 아주 희망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지금. 희망 사항입니다. 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외국인들한테 하도 막 몇십 년 동안 시달림을 당했던 사람이라 너무너무 그 현장에서 많이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고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시장을 쳐다보기나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애처로워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뿐만, 이 법 개정만 한다고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닐 거예요. 법 개정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나 산업들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규제들이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규제를 좀 과감하게 현실화를 풀어가지고 뭔가 돈 벌 궁리를 하게, 밖에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게, 다시 살아나는 다이나믹 코리아 같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가면은 계속 살아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도 좋잖아요. 그렇죠. 이게 돌파구가 생길 수가 있다. 규제 완화도 아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실제로 이게 그냥 단순히 꿈은 아니겠죠. 아주 근처까지 다가온 미래일 수도 있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좀 바뀐 느낌은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만 공중파의 영향력 이런 것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오히려 유튜브의 영향력이 훨씬 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분들이 공중파에 오히려 스카우트 돼가지고 출연 많이 하고 그렇죠.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세상이 좀 바뀌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인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좀 내시면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좀 보이더라. 최근에 특히 앞으로는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억지로 버티는 그런 과거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그래서 이제는 막기가 너무 늦었고 힘들다. 그리고 저는 지금 서학개미들 최근 몇 년 동안 가서 재미를 많이 보셨는데 저는 이제 방송 나갈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도 하지만 환차선 위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에서 먹을 수도 있지만 환차선에서 터질 겁니다. 23년, 24년 계속 미국 시장 좋았잖아요. 그래서 20% 초중반 때 수익률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어제 뭐 장이 많이 미국 장이 올라왔습니다만 겨우 이제 똔똔 수준까지 왔잖아요. S&P 500 기준으로. 근데 그럼 뭐예요? 환차선으로 우리 서학개미들은 아마 작년 연말 기준 한 10% 가까이 빠졌어요.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 시장도 보면은 달러 하나 여기에 대해서는 신뢰가 조금씩 없어지는 거잖아요. 미국 국채도 뭐 출렁출렁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비싼 것도 있고 환 리스크도 있고 하니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에서 지금 서학개미들이 최근에 한다는 게 뭐예요? 테슬라 다 때리고 있다잖아요. 차익 실현 난 잘한다 보는 거예요. 그렇게 때린 돈들은 들어와 보셔서 뭐 우리나라 시장도 좋고 아니면 뭐 중국 시장 같은 데 가서 IT 또 미국 이 무서워하는 거 펀드나 이쪽으로 드셔가지고 대처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환은 어디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뭐 환은 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고 저는 이 12.3 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리 환이 괜히 쓸데없이 저 위까지 올라갔다고 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450선에서 계속 머무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저는 1350까지 스트레이트로 가도 무리가 없다라고 계속 믿고 있었고 방송 나갈 때마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사람인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달러화 지수가 고점 대비 10%가 밀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한 것 중에 국민연금이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1360, 70 거기에서 환을 갖다 해지를 하는 게 그때 보였잖아요. 전 잘 몰랐습니다. 수익률을 고정을 시켜버린 거죠. 1460원? 1460원, 70원 그 선에서. 그리고 또 그때 잘한 게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시작했잖아요. 아니 국민연금이 사실 잘해요. 그래서 국민연금 정말 깜짝 놀라요. 제가 방송 나가가지고 지수 막 빠지고 막 우리나라 너무 싸고 그럴 때 아무도 안 쳐다보고 그럴 때 국민연금이라도 이거 지금 사서 우리 시장 이렇게 싼 시장을 사야지 어디 비싼 시장을 삽니까라고 막 울부짖었더니 댓글들이 막 네가 국민연금을 책임질 거냐 뭐. 근데 국민연금 잘해요. 결국은 진짜. 국민연금이 이번 장을 살린 거예요. 국민연금하고 자사주를 사고 있는 삼성전자 여기가 살려가지고 지금 바닥을 공고히 시켜놨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 플러스에서 잘한 게 국민연금이 그때 환 해지를 걷다가 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정을 시켜버렸어요. 수익을 그때 실현하는. 근데 그 뒤로 환율이 지금 100원이 뚝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연금을 신났죠. 잘 대처를 했다 이런 생각인데 앞으로도 저는 트럼프 이익이 들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뭐 아니면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약달러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 부활을 외치고 있는 미국인데 저거를 강달러로 갈 이유가 없다. 제조업을 부활하려면은 달러 강세가 별로 유리하지 않으니 달러가 약달러로 간다고 해서 그들의 뭐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약달러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우리 원화 환율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제 트럼프 정책이 관세 정책을 너무 세게 밀고 나오다 보니까 위안화가 그러면 이걸 약세로 틀어가지고 저걸 일기에서도 대처를 했듯이 또 그런 조치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으로 7.4까지 올라가는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7.2 밑으로 이제 하회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시장에 우리 원화도 뭐 위안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1,300, 1,500 근처까지도 계속 가려고 이제 했던 그런 게 있었던 건데 결국은 저는 1,350선 다시 밀고 내려가고 장기적으로는 뭐
더 밑으로 보는 게 맞지. 1,400 이상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거는 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네. 자산 배분을 할 때 한국 비중을 지금 확실히 좀 늘려야 된다. 늘려야 된다. 미국 시장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생각이에요. 최근에 주가들이 오늘도 전일 밤에 보니까 뭐 나스닥 왕창 오르면서 2%대 중반 올랐죠. 개별 주식들도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쭉쭉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숏 쳐놨던 헤지펀드들이 당하는 국민이에요. 그럴 수 저는 있겠네요. 그렇게 봐요. 최근에 아이언큐도 그랬고 템퍼스 AI도 그렇고 다들 보면은 비싸다고 다들 굳이 걷다가 다 숏을 걸어놨는데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숏 스퀴즈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똑하다고 했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완전히 거덜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거기에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그걸 밀어 올리면서 저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물먹인 셈이 됐고 과거에 보면 헤지펀드들이 거꾸로 당할 때가 이게 또 클라이맥스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 보면은 헤지펀드 매니저가 또 잘렸네 이런 거잖아요. 2차 전지 그 랠리 갈 때 그때도 홍콩에 있는 싱가포르에 있는 수많은 헤지펀드 저기가 청산되거나 잘리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숏 때렸다가 잘못 때렸다가. 그러니까 너무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잘리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미국 시장이 뭐 싼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은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베타들도 이렇게 보면 최근에 ETF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져가지고 베타들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많이 올라가고 많이 빠지는 변동성이 큰 종목들 보면 다 2가 넘어가요. 2.0이 넘어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1.0 근처에 있는 건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변동성 큰 거. 베타 2.0이라는 건 시장 대비 2배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이 10% 가면은 그 회사 주식이 20% 올라가는 건데 또 거기에다가 3X를 사잖아요. 그건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 진짜. 근데 3X 지금 ETF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다 그냥 차익 실현 하세요. 가서 뭐 막걸리를 한잔 하시든지 그런 게 나은 거 아니겠네 이런 생각을 해요. 400짜리는 정말 거꾸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베타가 2인데 3X면은 6배다. 6배. 그죠? 6배 정도의 플럭츄에이션이니까 떨어질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펀드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렇죠. 33% 빼주면은 그냥 거의 실질적 청산이잖아요.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거를 보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만 가지고 하셔라 이런 생각인 거죠. 이제 끝으로 또 저희 증시학도 TV 당분간 또 저희가 이제 시즌 1이 마감돼서 오랫동안 못 나오시는데 시즌 2 되면 나오실 거죠? 아니 뭐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라도 같이 해야죠. 우리 저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욕심들을 많이 부리지 마시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시장도 지금 이제 쳐다볼 때가 됐다. 큰 변화에 지금 초입에 서 있다. 큰 변화가 올 텐데 이제까지 좀 불합리하고 부조리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 반대쪽으로 간다고 보는 저는 생각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베팅을 하시면 장기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각도기 뭐 마지막까지라도 열심히 보시고 시즌 2에도 계속 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더 프리미어 대표 강가훈 대표님과 함께 정말 그 지혜가 가득한 시장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시장을 이렇게 담백하고 편안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는 시장을 정말로 오랫동안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전에 직접 그 애널리스트 출신이지만 실전을 직접 해보고 계신 분이라서 그 느낌이 좀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입으로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러면 약간 뭔가 떠있다는 느낌 드는데 우리 강 대표님은 우리 일반 투자자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해 주신 강가훈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